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? 아, 오늘 당장 회사 그만두고 좀 쉬고 싶다. 하지만 막상 주머니 사정이나 통장 잔고를 떠올리면 눈앞이 캄캄해지죠.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때로는 투자도 해보고 나름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데도 막상 휴식에 대한 생각이 들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.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하고 또 그 이후를 여유롭게 보내길 원하지만 현실은 하루하루 버티기에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. 오늘은 얼마 정도는 모아놓아야 그래도 마음 편히 쉬거나 은퇴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. 정확히 이 금액이면 된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잡아두는 건 꽤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그 기간에도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지출도 줄지 않을 테니까요. 아직 나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언젠가는 꼭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1. 휴식도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. 우리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시간을 단순히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. 막연히 이 정도 모으면 되겠지 생각하다 보면 정작 쉬어야 할 시기나 은퇴해야 할 시기에 잔고는 모자라고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어요. 게다가 휴식이라는 게 잠깐 한 달 휴가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. 뜻하지 않게 몇 달씩 쉬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로 강제 휴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휴식을 시간으로만 계획하기보다는 통장 잔고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재무 계획과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 내가 최소 이 정도는 모아둬야 주어진 상황에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기준선을 정해두는 거죠. 그 기준선에 못 미치면 사실상 내게 휴식은 사칠 가능성이 큽니다. 2. 기준선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. 월 고정 지출, 집세, 관리비, 통신비, 보험료, 대출이자 등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비용을 파악해야 해요. 적게 잡아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상치 못한 지출,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갑니다. 흔히 말하는 비상금 항목인데 생각보다 크게 잡아두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. 미래 투자 및 노후 자금. 쉰다고 미래 설계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. 은퇴 후에도 모자라지 않으려면 적금이나 투자를 위한 일정 금액은 계속 확보돼야 합니다. 이 3가지를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는 모아놔야 그래도 숨 좀 쉴 수 있다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길 거예요. 이 지점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높은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높은 잔고를 필요로 합니다. 3. 사례로 살펴보는 진짜 기준선.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야기해도 막상 사례를 보면 확 체감이 되잖아요. 여기 3명이 있습니다.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을 조금씩 각색했다고 봐주세요. 1. 아직 빚 갚는 중인 30대 직장인 김현우 씨. 현우 씨는 대학 때 학자금 대출로 시작해 취업 후 빚을 갚느라 결혼도 늦어졌습니다. 월급 350만 원 정도에 맞춰 빚 상환, 월세, 생활비를 써야 하니 적금 넣기도 빠듯하죠. 그래도 현우 씨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꼭 다니고 싶어 해요. 그러다 어느 날 크게 지치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문제는 통장에 딱 1,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. 월세랑 대출 이자, 생활비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고정으로 나가는데 이 돈으론 2-3달 버티기도 힘들죠. 여기에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면 빚 부담은 점점 커지고요. 이런 상황에선 결코 마음 편한 휴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결국 현실적인 최소 기준선을 정하기 위해선 일단 빚을 줄이고 월 고정 지출을 낮춰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재취업 없이 버틸 수 있는 금액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. 이 결혼 5년 차 맞벌이 40대 부부 이해정박민수 씨. 이 부부는 둘 다 직장인이어서 월 합산 소득은 꽤 높은 편입니다. 하지만 맞벌이 가정은 지출도 만만치 않아요. 아이가 둘 있고 주거비용도 많이 들죠. 그렇다고 한쪽이 완전히 퇴사해서 쉬려고 하면 갑자기 월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고 아이 교육비 생활비는 그대로이니 부담이 훅 커집니다. 부부가 진짜 한 달이라도 마음 놓고 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최소한 월 생활비 40만 500만 원 6개월치 정도는 비상금으로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. 게다가 아이들 교육비, 병원비 같은 변수도 있잖아요. 보통 1년치 생활비를 예적금 혹은 유동화하기 쉬운 자산으로 보유하는 걸 권장하는데 맞벌이 부부 입장에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. 둘 다 지금 너무 지쳤으니 한 달간 호캉스라도 하자 라는 말을 꺼낼 수 있으려면 통장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. 3. 은퇴를 고민 중인 50대 중반 최영호 씨. 최영호 씨는 꽤 오래 일했지만 큰 회사에 다닌 건 아니라 월 소득이 그리 높진 않았어요. 지금까지 모아둔 예적금이랑 소형 아파트 전세금 돌려받으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손에 쥐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은퇴 후 2030년을 살아야 할 텐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? 주변 사람들은 1억 5천만 원이면 그래도 적지 않다고 말하지만 은퇴하면 고정 수입이 사실상 제로가 됩니다. 매달 생활비를 한 200만 원씩만 잡아도 1년에 2,400만 원, 10년이면 벌써 2억 4천만 원이에요. 거기다 병원비,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쉽게 계산이 안 나오죠. 그래서 최영호 씨가 진짜 여유로운 휴식,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은퇴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3억 이상은 준비해야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나 이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주택 보유 여부, 아이들 뒷바라지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죠. 결국 통장 잔고가 이 정도는 넘지 않으면 휴식은 사치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. 4. 그렇다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? 1. 고정 지출을 줄이는 구조 만들기. 일단 월 고정비부터 줄이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. 똑같이 3천만 원을 모으더라도 고정 지출이 적으면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죠.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보험을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줄이는 식으로 삶의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. 이 목적 자금별 계좌 분리. 생활비 계좌, 비상금 계좌, 투자용 계좌, 여유 자금 계좌처럼 구분해 두면 혼돈이 줄어들어요. 특히 비상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별도 통장에서 관리하는 걸 권장합니다. 3. 현실적인 투자 설계. 무턱대고 높은 수익률만 줬다가 원금을 잃으면 오히려 휴식은 더 멀어집니다. 차근차근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절대 깨뜨리지 않을 장기 투자와 생활비 보조용 투자를 구분해 두면 심리적 안정도 커집니다. 4. 지출 감시와 리밸런싱. 매달 혹은 분기별로 내 지출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쉬어도 괜찮은 금액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내 재무 상황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면서 목표 잔고를 재조정하는 게 좋습니다. 5. 마치며 휴식은 자유지만 책임도 따른다. 우리는 쉬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면서도 정작 재무적인 계획 없이 덜컥 직장을 그만두거나 큰 결정을 내려버리기 쉽습니다. 그때는 해방감이 들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잔고가 바닥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. 그러면 마음의 여유는커녕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. 사실 사람마다 필요한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금액을 비상금으로 확보한 상태여야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에요.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훨씬 더 긴 시간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목돈을 준비해야 하고요. 통장 잔고 이거 안 넘으면 휴식은 사치입니다. 이 말이 조금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언젠가 일을 쉬거나 완전히 그만두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진짜 휴식이고 진짜 은퇴니까요.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분명 그 시간이 훨씬 덜 불안하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. 모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통장 잔고를 단단히 다져놓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꼼꼼히 재무 상황을 들여다보고 목표 잔고를 설정해 보세요. 그러면 언젠가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는 마음 편한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부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응원합니다.